주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현 기자가 나와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산주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벤트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과 관련된 얘기가 오갈 거다 이런 예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전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네.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이 루마니아 대통령은 어제 방한을 해서 오는 25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에는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도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회의를 또 역시 가질 예정이고요. 앞서 한 달 전에는 경제부 장관이 네. 이끄는 루마니아 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웬만한 밑그림은 그려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산에서는 K9 자주포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2 전차 실사격 시험이 예정된 현대 로템의 시선이 주목됩니다. 회담 전후로 계약 내용이 구체화될지 주목하고 있고요. 네네. 또 원전 협력의 경우 한수원이 루마니아에 삼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을 계기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참여를 노리고 있어서 네. 관련된 협력도 기대됩니다. 에너지 장관과의 만남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원전 관련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벌써 이제 폴란드하고는 꽤 많은 무기 수출 계약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인접 국가인 루마니아도 우리나라 방산과 관련된 무기를 좀 사가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치고 있어요? 먼저 루마니아는 현재 90문 규모의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가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텐데요. 2차례는 독일과 튀르키예 방산 기업이 뛰어들었는데 이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로 54문 그러니까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상반기 중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도 함께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또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도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앞두고서 다음 달 현대로템의 K2 전차 성능을 확인하는 최종 단계 이 실사격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험을 마친 뒤에 이 도입 물량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입찰이 공고될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업계에서는 약 300대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3조 원에서 4조 원까지 기대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차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크군요. 만약에 네. 300대 정도 간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네. 한 대 그 가격 자체도 워낙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IG 넥스1이 있는데요. 네. 이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 역시 한 1,200억 원 규모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이거 포함하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네. 이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잡은 수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조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루마니아와 관련된 거고요. 맞습니다. 폴란드하고는 이제 수주는 했고 본격적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이 좀 미뤄지고 있어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바로 수출금융 지원 이슈에 발목이 잡힌 네. 것인데요. 방산 계약은 워낙 수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수출국에서 이 저리의 정책금융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차 있죠. 네네. 그래서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한 신디케이트로 그러니까 집단 대출을 제시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수은법을 개정해서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 원까지 늘려서 숨통은 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폴란드 측에서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로는 좀 받고 싶지 않다. 저금리의 정책 금융 사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수은이 자본금 한도는 늘었지만 기재부로부터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폴란드의 국방부 차관 등 사절단이 한국을 역시 지금 찾아와 있는 상태고 수은과 수출금융 지원을 논의 중인데 6월까지 확정돼야 하는 터라 네. 마지막 실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하이브의 주가를 뒤흔든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하이브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그룹인 뉴진스 네. 소속 계열사라고 할 수 있죠. 이 계열사의 대표하고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하이브는 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독립을 위해서 외부 투자사와 법무법인을 알아본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 대표 측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20% 정도 되는데 자금을 더 유치해서 30% 플러스 한 주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도어 측도 공식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데요. 빌리프랩에서 나온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브 밑에 이제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고 그걸 이제 네. 보통 저희가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뉴진스가 소속된 레이블은 어도어라는 회사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표가 이제 뉴진스를 다른 또 레이블에서 뭐 복제하고 뭐 이런 게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여기서 표절이란 게 노래를 표절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돌의 컨셉, 어떤 브랜딩을 뉴진스 베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뉴진스 이후의 아이돌 컨셉들을 보면 어떤 강렬함이나 화려함보다는 청량함으로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민 대표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디렉터 또 크리에이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도어는 하이브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더니 갑작스런 대표이사 직무 정지와 해임 절차를 통보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독립시키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사실 근데 하이브는 국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 중에 멀티 레이블을 가져가는 굉장히 네. 독특한 전략을 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좀 높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멀티 레이블 전략이 결국엔 또다시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원래는 하이브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BTS의 군입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BTS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잘 쌓아온 레이블이 어떻게 보면 그 멀티 레이블을 쌓았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리스크로 불거진 것입니다. 좀 보시면 하이브의 레이블이 일본 하이브 재팬까지 지금 6개지만 총 7개가 있습니다. 각 레이블마다 주요 가수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네. BTS의 성공으로 플레디스와 소스 뮤직을 인수했고 네. 이후에 어도어를 설립해서 뉴진스를 내놓았죠. 그리고 빌리프랩은 하이브와 CJ ENM이 합작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이브가 지분 100%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어도어와 빌리프랩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의 종속 구조이지만 사실상은 다른 회사인 셈입니다. 그래서 민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는 사실상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어떻게 보면 묵인한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각 레이블의 기업 가치를 보면 빅히트가 한 6조 원대, 네. 플레디스가 2조 7천억 원, 어도어가 2조 원대, 빌리프랩이 1조 3천억 원대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어도어 같은 경우는 역대 최단 기간의 연간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갈등에 대해서도 뉴진스 전속 계약권은 하이브에 귀속되어 있다며 활동에 네. 문제가 없다. 또 뉴진스가 활동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실적 영향력은 한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렇게 멀티 레이블 체제 하에서 쌓인 데이터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네. 연이어 성공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레이블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았었어요. 미국이 이제 레이블 시스템을 맞습니다. 음반사들이 가져가는데 레이블이 성공하려면 레이블마다의 독특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특성이 겹치다 보니까 이 두 회사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일단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이브가 감사 질의서를 어도어 측에 보냈고 답변 시한을 오늘로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도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서 현재 이사진에 대한 해임 안건을 올릴 예정인데요. 문제는 현재 어도어 이사진이 민 대표 측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총 소집을 좀 반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겠죠. 적어도 두어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무튼 복잡한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을 정합 못하면 결국엔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증권부의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